안녕하세요. 보이는 유학방송 채널비바 김국장이 간다의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코리아나 인슈의 이종승 부장님 모시고 유학생 보험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유학생 보험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도중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병원에서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실손보험이나 조금 국가적으로 보면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는 상황이지만 해외 처리 도중에는 그런 제도적인 혜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몇몇 국가들은 사실 유학생 보험을 유학생들 대상으로 무조건 필수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유학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할 때 오히려 요원들로부터 유학생 보험은 필수라고 설명을 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면 왜 무조건 자꾸 이렇게 가입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 유학생 보험은 우리가 필수라고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자체가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변에 유학 경험이 있다든가 혹시 뭐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그런 친구분들 그런 얘기 듣게 되면은 금방 납득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거부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학생한테 얘기를 좀 들었을 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맹장이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는데 그 맹장 수술 비용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어느 정도 들까요?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얼마 안 거예요.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의료비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보통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한 4만 불 정도. 그것도 있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높게 청구된 케이스는 대략 8만 불까지 제가 받습니다. 8만 불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8만 불 정도 나옵니까? 한 병원에서 안 되고 그 상급 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또 재수술한다든가 뭐 입원 이런 걸 거치게 되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헬기도 떠야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 유학생 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는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뭐 아예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국가들은 비자 조건에 보험 가입이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그런 필수성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또 대상이 이 유학생 보험과 여행자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 명확하게 설명 주신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도적인 차이점은 가입하실 때 해외에서 3개월 이하로 체류하실 때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유학을 가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3개월 미만이면 맞습니다. 여행자 보험. 그러니까 단기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4개월 이상부터는 이제 유학생 보험 가입하시는데 보장 항목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보상 과정에 있어서 유학생 보험은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시면서 그곳에서 병원을 가시고 완치를 또 완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 청구도 하시기 때문에 보상 과정들이 해외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외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병원을 가셨지만 군대 돌아오셔서 보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더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한 수술이나 뭐 또 며칠 입원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유학생 입장에서 그걸 뭐 본인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보험사가 그러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 비용을 병원에다가 지급할 수 있게. 직접 연락. 그렇죠. 현재 처리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유학생 보험에는 있고 해외 여행자 보험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여행자 보험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돈을 직접 내고 대신 이제 병원에서 꼭 챙겨야 될 서류들이 있겠죠. 뭐 영수증과 뭐 진단서 뭐 이런 걸 챙기고 한국에 돌아와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게 여행자 보험. 그리고 유학생 보험은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지 처리, 그러니까 보험사와 병원이 연락을 해서 학생이 바로 지불 안 하더라도 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 말씀 주셨고, 한 가지 또 이제 학생들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분실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은 뭐 만약에 뭐 핸드폰을 도난을 당했다든가, 그러니까 분실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자 보험에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분실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모호해요. 내가 부주의해서 잊어버리는 본인의 규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보상 청구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험 약관상에도 나와 있지만 분실물이라 하지 않고 도난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놓고 나왔어요.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도난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정말 뭐 친구분들하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소매치기를 했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뭐 경찰서에 가셔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신다든가. 이제 그렇죠. 예. 도난을 당하시면 우선은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꼭 가져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증권상에도 분실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휴대폰 도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유학생 보험에 있어서 현지 처리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과도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 기준을 그냥 나름 정해보면 수술 이상? 뭐 장기 입원, 그다음에 뭐 수술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이상을 병원에서 있어야 할 상황. 그렇죠. 그 정도는 현지 치료 기준으로 보실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은 유학생 보험이라 할지라도 먼저 개인적으로 페이하고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유학생 보험사를 결정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학생 보험 상품에서 뭐 A, B, C 보험사를 비교했을 때 이 A 보험사는 뭘 보장하고 B 보험사 보장하지 않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입할 때는 금액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하나 이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입은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 병원 내가 지금 뭐 밤 12시인데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상 콜센터, 현지에서 내가 전화했을 때 한국말로 서비스해주고 그런 보상 콜센터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그 한국어 현지 콜센터 서비스는 대부분 보험사 다 제공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이들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제공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문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문 업체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신뢰할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해외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실 그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프면 되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전화했을 때 왜 타지에서 한국말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심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가입 상담하실 때 그러한 부분 체크하시면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가입하신 이후에도 그러한 내가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정된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 정도는 꼭 어디 적어 놓으시거나 따로 뭐 전화기에 저장하고 계시거나 그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보험이라는 게 사실 현지에서 아팠을 때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현지 거를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보험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입하는 거 아니면 거기 가서 가입하는 거, 현지에서. 서비스 면에서는 어떤 면들이 조금 더 한국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겠더라 라고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임신 출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특정한 항목이 나한테는 필요하다 했을 때는 현지 보험 선택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지의 보험과 국내에서 가입하시는 유학생 보험의 큰 차이점은 일단은 가격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보험료가 많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왜 싼 겁니까? 그건 이제 보험사의 정책일 수도 있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보험료가 다시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른다고 해도 사실 아직까지도 현지에서 들은 것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네. 예, 굉장히 뭐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제 가격보다는 하나 중요한 게 해외에서 병원 방문하고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네.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가입하실 때는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험료가 현지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가입해가는 게 쌉니다. 그렇죠. 근데 또 자기 부담금도 뭐 미국에서 현지에서 가입하면 비싼데 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가입하면 없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믿어도 되는 건가? 자기 부담금이라는 건 고정적인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 보험을 가입하신다 했을 때는 병원을 몇 번 방문하든 또는 어떠한 치료를 받으시든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기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없다라는 건 큰 차이점이죠. 보험 자기 부담금 뭐 현지에서 가입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된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요? 계속 뭐 미국 예를 들고 있는데 제일 비싸니까. 네, 제일 비싸니까. 근데 미국은 보통 그 학교에서 지정한 보험을 가입한다 하시더라도 대략 20%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꾸 맹장수술 얘가 되는데 20%면 800만 원 정도 그런 거죠. 어휴. 보험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룹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병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네트워크가 뭐 10개, 20개 있는 게 아니고요. 두세 개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 지정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을 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지만 코페이먼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은 병원을 갔을 때는 40% 정도로 올라갑니다. 내가 정말 급해가지고 한 90마일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가면 좋은데 내가 너무 아픈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운 데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 학교에 지정한 보험사의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2배 가까운 비용을 더 낼 수도 있는 거. 학생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정말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보상이 나갔던 부분 사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국은 참 많은데요. 의료비가 많은 만큼 거기서 오는 많은 좀 고객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도 있고요. 뭐 맹장 수술 하셔가지고 한 7만 불 가깝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뭐 저희 5만 불까지 보상되는 상품 가입하셔서 5만 불까지는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시는 거죠. 뭐 2만 불 가까운 금액, 2만 불이 얼마인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 그 입장에서는 5만 불도 큰 금액이지만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드렸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학생 신분이고 해서 그러한 그 보험사가 고객한테 위임을 받아서 병원하고 조율을 해서 굉장히 많이 경감시켜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런 것도 신경 쓰나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손해사정이라고 하는데 병원비를 좀 깎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은 많이 이제 공부하러 가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견해들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 운전자가 뺑소니 해버려가지고 뭐 오로지 그냥 그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수술 비용, 골절 수술 비용, 입원비 이런 것들 보장 한도 내에서 제공해드린 적도 있고요.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가 아무래도 약간은 건조하고 춥다 보니까 뭐 피부 질환 같은 그런 걸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감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외국에서 또 치과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비용 보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치과에 대해서는 흔히 이제 치과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문의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과의 치료도 이제 상해로 인한 치료냐 질병에 의한 치료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상해로 인한 치료는 일반 다른 상해와 비슷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질병으로 구분하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충치. 예, 근데 충치는 뭐 충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보험사 특히 유학생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 이전에 원인이 있거나 그게 재발하거나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걸 다 기왕증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의사의 소견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충치라고 볼 수 있죠.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뭐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진행되는 거라서 충치인데, 근데 충치는 그럼 다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충치가 심해가지고 발치를 하고 또는 신경치료를 하고 이러한 직접적인 그 고통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 실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충치라도 치료받고 싶으면 뽑으면 되겠네요. 못 뽑으시진 않겠지만 뭐 신경치료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보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치료를 받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제 뭐 수술이라 한다면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급성맹장염 이런 것 경우인데 한국에서는 맹장수술 얼마나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뭐 본인 부담하시는 게 입원하시고 한 150에서 2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게 되면은 보통 평균 한 4만 불 정도 나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8만 불 넘게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감기 약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워크인 클리닉에 가셔서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 내가 뭐 갖고 있는 타이레놀 먹어도 안 낫는다. 의사를 보는 데마다 100불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기 하나 때문에 처방전 받으려면 100불 이상의. 그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진단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처방전에 따라오는 약값도 있고. 약값도 사실 보험에 포함이 되나요? 네, 치료 실비에는 뭐 약값, 처방전, 진단 비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워크인 클리닉 이용하실 때 저희 평균 보고니까 3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0불 정도에서 3번 정도만 가시게 되면 1000불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데 1000불이라는 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고요. 맹장수술 4만 불, 뭐 8만 불 이러는 게 400만 원, 800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 뭐 8천만 원 지금 얘기라서 되게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유학 비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학비가 뭐 적게는 한 3만 불, 많게는 5만 불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1년 학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질병인 경우 그렇고요. 또 뭐 교통사고라든가 일반 골절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하시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교들이 학생이 가입해야 될 보험 조건으로 뭐 5만 불 이상, 10만 불 이렇게 이제 책정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게 있고요. 뭐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단가는 낮죠. 중국이나 뭐 필리핀 이런 데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영국, 독일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게 의료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위한 실손 보험을 든다라고 보면 될까요? 유학생 보험은 해외에서 체류하시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국내에서 가입하시는 실손 보험도 해외에서 나가서 체류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폭은 되게 적고요. 대략 한정돼 있죠. 한 맥시멈 한 40% 정도까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치료 실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학생이 지급하기가 힘들죠. 내가 갖고 있는 국내 실손 보험만 믿고 그거를 이용하겠다 하실 때는 일단은 그 많은 의료비는 내가 일단 내야 됩니다. 일단 내고 돌아오셔서 청구하시더라 하더라도 최고 40% 정도까지밖에 받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한 4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 40%를 제외한 60%에 해당하는 2,400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유학생 보험만 가지고 있는 현지 처리 또 지급 보증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뭐 미국이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의 보험 가입 조건에 현지에서 지불 보증되는 보험사 그런 서비스가 있느냐 그것도 체크하기도 하죠. 네. 그 플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또 보장 내역에 따른 등급이 또 많이 플랜이 나눠져 있어서 근데 이제 많은 사례들이 또 있으시니까 뭐 어느 정도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좀 기준이 나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비자 조건이라든가 학교의 조건에 맞게 가입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의료비가 높다 보니까
해외 의료실비, 상해와 질병에 대한 의료실비 5만 불 플랜 이상 정도는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쪽, 특히 이제 유럽하고 독일의 워킹홀리데이 이런 부분들은 3만 유로 이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아시아권은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의료비가 낮은 편이라서 비싸던데요.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조금 낮은 거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핀이잖아요. 네네. 요즘 뭐 필리핀에 사실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보험사가 네. 필리핀을 조금 뭐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지 그 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뭐 인수를 안 받거나 그러질 않고 흔히들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어느 누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위험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네팔의 경우인데요. 네팔에 이제 뭐 지진이 발생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뭐 추후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약간 제한을 둔 적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소요가 발생했다라든가 뭐 테러가 빈번하다든가 그런 지역들은 한시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사고가 있었을 때 잠깐 좀 다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제한하기도 하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필리핀을 인수 금지 국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또 학생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대형 병원도 있지만 작은 병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단서와 그 영수증, 비용 납부 영수증을 받을 때 이 간이 영수증처럼 아직도 수기로 발급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써주는 걸 가지고도 보험사에 증빙할 수 있나? 이게 또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서류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확인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료기관이 현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생 입장에서. 글쎄요, 이제 그 밑에 뭐 의사는 뭐 자기 자격증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표기도 해놓기도 하고 병원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또 병원 가서 또 뭐 관련 병원에 대한 홍보물이나 뭐 자료가 있으면 하나를 좀 챙겨 놓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네요. 병원에서 제공,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뭐 입원하셨다면 입원에 관련된 서류. 그러니까 저희는 통칭 뭐 메디컬 리포트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좀 대형 병원인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추천해 드리는 게 꼭 가능하면 대형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의료 비용은 조금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보장 한도 내에서 다 지급을 해드리는 경우니까 대형 병원에 가셔서 좋은 서비스 이용하시고 또 이러한 서류를 요구했을 때 뭐 주저함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으니까 더 신뢰성이 있겠죠. 보험비 청구를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그 보험 뭐 아프면 안 되겠지만 뭐 사람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혹시 이제 먼저 지불했을 경우 또 학생들은 어차피 받을 돈이지만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또 내내 하다가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보험비를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병원비를 지급하고 영수증과 아까 말씀드린 그 진단서를 포함한 메디컬 리포트를 받아 오셔서 국내 콜센터로 접수하셔도 되고 돌아오셔서요. 그다음에 해외 처리 도중에 콜센터로 접수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지급하고 후에 청구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 뭐 과다한 진짜 치료비가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급 보증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콜센터를 통해서 요구하시면 또 상황에 맞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입원하셨을 경우는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원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 접수해 주시면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이게 이제 그 현재 처리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여행자 보면 없고 유학생 보면 있는 유용한 서비스인데 이게 모든 케이스마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치료 비용이지만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국내에서처럼 내가 청구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럼 어느 정도 예상?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 신청하셔서 지급할 때까지. 왜냐하면 뭐 심사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전문가로서 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제가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품 가입을 하고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일단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하시는 전화에서 너무 상식적인 부분들도 이거 되는 거 아니었냐라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신 이후 또 이전에 당연히 이러한 유학생 보험이 어떠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 현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콜센터 번호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 안내부터 또 뭐 긴급한 상황에는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도 있지만 또 의료 용어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3자 통화를 하면서 그런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체류하는 국가에 내가 24시간 한국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예. 전화를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미국인데 내가 지금 호주인데 몇 달 더 체류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험 갱신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제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물론 보험사마다 정책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해외 체류 도중일 때는 기간 동안에는 바로 원하신다고 해서 가입은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기존에 가입하셨다라면 끝나기 전에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갱신하시거나 다시 가입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스스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지역은 가능하면 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다 아는 얘기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유학에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채널 비바로 문의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시간 너무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저희 혹시 보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좀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유학 방송 채널 비바. 미국에 가서 저희 드라마 같은 데서는 뭐 회장님들 입원하면 또 미국 가서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그렇죠. 없이의 세계네요. 그렇죠. 네.